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이라는 책입니다. 김소진 님이 지었습니다. 자, 도대체 김소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성공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책을 딱 잡으면요, 일단 작고요, 얇고요, 작가 사진이 있는데 완전 그 모델 수준입니다. 엄청난 미인이에요. 페이스 대학에서 학사를 받았고요. 뉴욕 대학에서 석사를 거쳐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도 마친 재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사 조직 컨설팅 그룹의 머서 코리아의 에이온 휴이트에서 HR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고요. 2008년에 주식회사 제니 휴먼 리소스를 창업해서 헤드헌터 일, 커리어 컨설턴트로 13년째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은 20대로 보이는데 포토샵이신가?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대단한 커리어를 갖고 계세요. 연재도 컬럼 연재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직접 커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직접 만나고 겪은 그런 비즈니스맨들의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핵심적인 차이를 디테일로 정의하고요. 그걸 집약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쭉 읽어보면 참 그 책도 다이어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살이 없어요. 딱 핵심만 있고요. 일단 책이 가볍고 한번 훅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한 권 정도 그냥 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라이트한 분량인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절대 라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 처음에 딱 펼치면요, 휴대폰 연락처 저장 방법이 다르다. 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휴대폰에다가 그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름하고 회사나 또는 직책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더 한 분이 있네요. 이 화장품 회사의 대표분인데 이분은요, 강대범 C사 전략팀장 42세 싱글 미남 이렇게 적어놓고 휴대폰이 울리면 이게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죠. 아이고, 자네 아직도 싱글이야? 좋은 소식 없나? 야, 자네가 너무 미남이라 그래. 조금만 못생겨져 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써있잖아요. 42세 싱글 미남.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통화가 끝나죠. 이런 것도 성공한 사람들의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전화 속의 주인공인 강 팀장은 이 대화 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수입차 B사의 딜러 가운데서 항상 영업실적 1등을 하는 이 팀장의 휴대폰도 비슷했답니다. 김지영 30세 여자, XX528 흰색, 홈쇼핑 오너, 11년 2월. 이름뿐만 아니라 성별, 직업, 구입한 차량과 연도까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전화할 때 딱 보고 있다가 예, 김재영 고객님 여전히 홈쇼핑 사업 잘 되시죠? 이거 갖고 계신 차량 그 흰색이니까 금방 더러워지 보이니까 세차 자주 하시고요. 그래야 깔끔한 김 대표님 이미지와 잘 어울리니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다 써있잖아요. 흰색 홈쇼핑 오너. 야, 저도 이 책을 보고서 좀 더 디테일하게 메모를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휴대폰에 이름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십시오. 자, 목소리가 당당하다. 캐피탈 회사의 김상무는요, 조찬부터 저녁 술자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동 중에 하는 그 휴대폰 통화도 수십 통이어서 그야말로 온종일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새벽에 만나도 저녁에 전화해도 항상 목소리가 한결같이 우렁찹니다.
도무지 피곤하거나 지친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지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늘 활기차게 관리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수십 명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 나한테 처음 전화한 거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밝고 힘차게 얘기하는 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모두들 이제 지치고 피곤해 하는데 나라도 일부러 크게 밝게 말하려고 한 겁니다. 자, 목소리 하나에도 이제 철학이 담겨 있죠. 저도 항상 그 전화 통화할 때 밝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반듯한 명함을 준비한다. 사실 좀 주머니에서 구질구질 꺼내는 명함이라든가 때 묻은 명함을 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리가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또 이메일은 짧게 쓰고 빠르게 답장한다. 어느 책에서는 이메일을 빨리 답장하지 말라는 글도 봤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거기선 그런 거예요. 너무 그 이메일을 빠르게 답장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빨리 답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해요. 이분도 저랑 같네요. 왜 다음에 해야지 않고 또 잊어먹더라고요. 열었을 때 해야 되더라고요. 자, 이메일 답장을 쓸 때 지킬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장을 해야 된다. 24시간 이내에 되도록 그날을 넘기지 말고 답장을 해야 된다. 만약 오후 늦게 이메일을 받는다면 최소한 다음날 오후까지는 답장을 주는 게 좋다. 맞아요. 답장 뭐 짧은 글이라도 잘 봤다. 이런 거라도 답장을 주는 사람은 신뢰가 가죠. 또 오래 듣고 짧게 말한다. 경청의 기법이에요. 미팅 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에 잘 도착했는지 안부를 묻고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이런 문자, 짧은 문자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주게 하잖아요. 이게 감사잖아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진심을 다해라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직접 보시면 저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참 좋은 글만 몇 개 추리겠고요. 나머지는 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 화낼 상황에도 칭찬한다. 이것도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가급적 그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화장품 회사 CEO로 옮겨간 조 대표는요. 이직 때마다 함께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조 대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이직하셨네요? 필자가 물었어요. 네, 저는 대표님이 어디를 가시든 앞으로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제게는 영원한 스승이며 가장 존경하는 상사이십니다. 직원들이 수줍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에피소드도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축약을 하면 굉장히 혼날 일이 있었는데 발표할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대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랬답니다. 회진이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자리가 없어진 걸 알고 난 엄청 당황했는데 이런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자료는 스스로 챙기지 못한 내 잘못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머리가 그리 나쁘지 않은 걸 확인시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이러려고 하는데 요즘 좀 짜증을 내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독 그 직원한테 실수를 좀 요즘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러다 짜증을 냈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화를 아예 꺼두는 게 낫다. 짜증을 내고 받을 바에는. 받자마자 무슨 일인데요? 아니면 받자마자 제가 지금 통화 곤란하거든요. 저는 어떻게든지 받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화하고서 여보세요. 제가 지금 전화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면 미안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예 안 받는 게 낫죠.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게 낫지. 괜히 받아서 저는 이제 그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덜 미안하게 하는 거죠. 그게 또 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성공하는 남자는 면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면접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면접 합격을 꿈꾸지 마라. 저도 면접 봐서 떨어진 경험이 아니 이런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예, 맞는 공감합니다. 저는 이게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키니까 그게 지켜야 되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대행사에 근무하는 홍대리는요, SNS 많이 합니다. 야근할 때, 퇴근할 때 주로 이제 글을 남기는데, 한 번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타 회사에 비해 직원 수가 적다 보니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연봉은 너무 적다. 좀 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고 싶다. 새로운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회사 사정이 너무 뻔한 것이 알려져 이젠 아무도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지도 않고 와도 얼마 되지 않아 나가버린다. 그래서 나는 늘 막내다. 이 홍대리는요, 얼마 후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홍대리의 SNS를 보게 된 인사팀장이 홍대리에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회사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가달라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가 됐다네요. 자, SNS에 몇 글자 적은 것 뿐인데 너무도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회사 입장은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글이 모여서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홍대리와 같은 케이스는 모든 회사에서 기피할 수밖에 없죠. 인터넷에서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중요한 얘기예요. 성공하는 남자는 동료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보이는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더라도 그 사람의 숨은 능력을 살피려고 노력한다. 험담하게 좋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답답한 이들 뿐이다.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성공한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 이른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저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김소진 님이 지은 책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트 2, 아까는 이제 파트 1 커뮤니케이션 부분이고요. 이제 파트 2 스타일 부분입니다. 파트 3는 이제 워크로 되어 있고요. 또 파트 4는 라이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타일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섹시하다. 이게 꼭 섹스 어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매력이라는 거죠. 외모 자체가 섹시하진 않더라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태도나 자신감 있는 표정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죠. 성공하고 싶으세요? 섹시. 이건 너무 좀 성적이라 이제 매력.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눈빛이 살아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진지한 눈빛, 그런 부분이죠. 패션 센스가 좋다.
맞아요. 쭉 스타일 보면 책을 읽는다. 요거 책을 읽는다. 우리 그 직장인들 한 달 평균 독서량이 2.6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렇지 않죠. 일반인들은 뭐 1년에 뭐 서너 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직장인들입니다. 어떠십니까? 평균 이상이세요? 미치세요? 놀라셨죠? 한 달 평균 2.6권. 근데 너무 작은 거죠. 지출 비용은 32,000원밖에 안 돼요. 술자리에 참석 횟수는 한 달에 5.8회. 비용은 126,000원이 들었습니다. 독서 비용이 술값의 4분의 1이라는 얘기. 씁쓸한 결과죠. 2.6권을 읽어서 과연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답은 우리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책을 읽으시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책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책상 풍경도 관리한다. 요거 제가 못하는 겁니다. 요건 제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 정리가 잘 안 되죠. 한다고 맨날 하는데. 자, 완벽주의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은 아무래도 본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또 좀 그렇죠. 예. 과연 이 사람이 그 열정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 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책상도 이 사람 기민소리를 잘 챙길까, 뭐 프로젝트 맡겨도 될까 이런 또 걱정도 하게 되죠. 또 만약에 책상 위에 뭐 자동차 미니어처, 인형 뭐 이런 것들 많으면 개성은 이긴 하지만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주지 않죠. 업무와 관계는 있지만 직급에 많지 않는 그런 책들 어떨까요? 부장님 책상에 엑셀의 기본, 뭐 파워포인트 따라하기, 뭐 이런 기초적인 책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책상 풍경에는 당신의 전문성이 드러난 겁니다. 관리해야겠습니다. 또 지갑 정리 스타일. 계산하는데 막 꾸긴 뭐 그냥 뭐 어디 카드 돈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아예 이 김소진님은 뭐라고 썼냐면 스타일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최근 영국에서는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더 이상 임금 지불 대상이 아니라며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됐답니다. 이제 흡연하는 직원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카드 인식기에 체크해야 되고요. 그렇게 빠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와, 우리나라 점점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전 사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금호그룹은 사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에는 아예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해서 누락시킵니다.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 이분 얘기도 저 기억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흡연자 0% 배에서 만들기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자, 정 회장의 금연 강조에는요, 직원들의 건강 상실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야 하는 제철 기업 직원들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흡연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정 회장이 이에 불만이 있으면 나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선언했고요. 덕분에 현재 포스코는 대다수 직원이 사내에서 100% 금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몰래 피우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피우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담배 한번 피우려고 그러면 15분 정도는 그냥 까먹잖아요. 다녀와서 집중을 또 안 되니까 5분 정도는 또 딴짓하게 되고, 이렇게 하루에 4번만 빠져도 근무 시간이 1시간 20분, 정규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15%가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또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또 나오고요.
자, 워크 부분입니다. 자, 미리 끝낸다. 미리 끝낸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보면 못하는 게 많아요. 이 책에서. 저도 미리 끝낸다. 이게 잘 안 돼요. 나만의 마감 시간을 정해라. 아니요, 남의 마감 시간을 저 쫓아갑니다. 좀 벼락치기 스타일이라 저도. 이 책 읽는 것도 참 이게 좋아요. 이거 막판에 항상 하거든요. 미리미리 해도 되는데 마감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덕분에 매주 이렇게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하는 게 이런 전문서적, 나름 제가 남에게 도움될 만한 자기개발이나 저세술이나 경영, 뭐 설득 이런 쪽 책과, 그리고 이제 인문학을 이렇게 2권 이상 읽는 게 저희 목표인데, 주로 인문학은 오디오북으로 해결을 해요. 이 짜투리 시간에 그랬더니 장편 소설 하나 정도는 충분히 떼더라고요. 거기에 단편 1-2편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자, 회사의 브랜드와 나의 가치를 착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명 대기업에서 영업을 하는 유 팀장이 회사를 옮기겠다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김서진님에게.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연봉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라고 물으니까, 회사는 좋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살벌하기까지 하고 연봉을 좀 준다고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요. 제가 어디 가도 이 정도 못 받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이 유 팀장이라는 분이요, 못 받으신 거예요. 너무 연봉이 높아서 다른 회사는 그 정도 연봉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하다가 전 직장보다, 왜냐면 이분은 전 직장보다 20% 올린 연봉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1위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줄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을 더 허비해버리고요. 현재는 지난번에 받았던 연봉의 절반을 받고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답니다.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높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자기개발도 그래요. 꿈을 적고 노력하고 달성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적당한 꿈이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꿈을 꾸면 안 되죠. 또 뭐 동료에게 사랑받는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이걸 읽다 보면 당연한 거지만 못하고 있는 건 안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사랑받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낸다.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이 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실천하지 않았던 얘기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김소진님 직접 만난 사람들 얘기로 알 수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쇼를 잘한다. 저도 이제 쇼맨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바의 기술. 쇼 잘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 서류봉투를 들고 발표대회에 올라가서, 그때 참 저도 그걸 봤는데, 야, 뭐 생방은 아니지만 세상에 서류봉투에서 노트북이 나오는, 요즘은 울트라북이 참 대세지만 그 원조가 맥에어잖아요. 맥에어. 그렇게 얇은 노트북이 가능하다니, 세상에. 잡스가 또 이런 장면을 또 연출했죠. 오늘 애플은 3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넓은 스크린에 터치가 적용되는 새로운 아이팟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휴대폰, 세 번째는 훨씬 발전된 인터넷 통신기기입니다. 새로운 아이팟,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인터넷 통신기기. 눈치채셨나요? 오늘 발표할 제품은 3가지가 아닙니다. 3가지 아이콘이 합쳐지는 걸 보여주면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그때 뭐 난리 났죠. 막 박수 나오고. 더한 이제 쇼는 이거예요. 잡스가 관중들에게 아이폰에 내재되어 있는 구글 맵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운 스타벅스를 검색했어요. 전화번호가 뜨자 그는 그대로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에 스타벅스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잡스가 말합니다. 네, 여기 카페라테 4,000잔만 가져다 주세요.
못 갖다 주죠. 근데 야, 리얼하지 않습니까? 참 그 서프라이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참 긴밀한 스토리텔링,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죠. 그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요, 수백 시간 연습과 리허설을 거듭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잘 준비된 한편의 쇼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도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쇼맨십. 모두에게 주목받는 남자는 프레젠테이션에 능하죠. 탁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으로 완벽한 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공감돼요. 막연한 기대로 MBA를 선택하지 마라. 막연한 기대로. MBA를 마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죠. 저도 이제 박사 이제 논문 준비 중인데, 저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목적은 제 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래, 굳이 그걸 왜 따려고 하느냐. 교수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 없거든요. 사실 박사 이미 뭐 전임 교수가 됐으니까. 근데 저는 학위를 꼭 따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공부 욕심도 있지만 학위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냥 목적 없이 학위를 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돈만 들고 시간 많이 드는 그런 것들, 과연 내가 꼭 따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녹음해 드리면 책을 다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저자분들도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엑기스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 부담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직장인들이 한 달에 2.6권이었나요? 그거밖에 안 본다고. 하루는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보시면서 도움될 만한 책,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